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이. 안녕하세요. 괜찮은 뉴스입니다. 광운대의 주요 전형은 학생부교과 전형인 지역균형과 논술우수자 전형이 있고, 학생부종합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우수인재와 광운참빛인재 면접형과 올해 신설된 광운참빛인재 서류형이 있다. 광운참빛인재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우수인재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를 반영하게 된다. 면접 일정은 2023학년도까지는 수능 전에 실시되었다. 신설된 광운참빛인재 서류형은 서류 100%로 선발된다. 학생부교과 전형인 지역균형은 추천 전형이지만 고교별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광운대 수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 그래서 학생부교과 전형의 평균 등급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다. 올해 광운참빛인재 서류형이 신설되었는데 지역균형과 논술우수자는 인원의 변화가 거의 없고 광운참빛인재 면접형의 인원이 감소하였다.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입결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광운대 모집 단위별 입시 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전형은 추천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이다. 2023학년도 최종 등록자의 평균 등급이 인문계열에서는 경영학부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92와 1.94로 1등급되었고, 자연계열은 소프트웨어 학부가 1.70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자융합공학과의 1.95까지 7개 모집 단위가 1등급대를 기록하고 있다. 광운대의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가 다른 대학에 합격을 하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당히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게 되는데 광운대는 매년 충원율을 제한한다. 충원율 제한을 해서 2023학년도 경영학부에 250명이 지원을 했는데 최초 합격자 15명과 추가 합격자 45명이 합격을 했으니 60등까지만 합격을 했다. 61등의 경우는 앞에 추가 합격자가 빠져나가도 합격자 명단에 넣지 않고 추가 합격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다. 충원율이 300%가 되면 이후 순위는 합격을 할 수 있어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다. 2022학년도에는 문과 학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대학에 중복 합격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 충원율이 높지 않아서 평균 등급도 2등급 중반대까지 나오는 모집 단위가 많았다. 하지만 이과 학생들은 2022 수능에서 수학이 통합이 되면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쉬워지다 보니 다른 대학과의 중복 합격이 많아져서 충원율 300%를 채운 모집 단위가 꽤 많았다. 워낙 입시 결과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충원율이 300%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의외로 낮은 수준의 합격생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충원율 제한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학생들만 선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광운대 교과 전형의 성적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던 세종대와 비교할 수 있다. 수능 최저가 없이 교과 전형을 운영하던 시절 세종대 인문은 2.14, 2022년 당시 광운대는 2.42. 그 해에 세종대는 학생부 우수자는 수능 최저를 적용했는데 2.48등급이었다. 0.3등급 이상 차이가 났다. 자연의 경우도 0.16등급의 차이를 보였다. 광운대 교과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면 2.5등급은 된다고 보아야 할 대목이다. 2022년 국민대의 자연계열 교과 평균이 2.21 건설 시스템이 가장 낮은 2.55등급이었다. 한편 학생부종합 전형인 광운참빛인재 전형은 인문, 자연계열 모두 3등급대의 평균 등급을 기록하고 있고 논술우수자는 4등급대의 평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전형 분리로 모집 단위별 인원 감소 효과가 나와서 입결은 조금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류형이 생겼으니 면접형은 수능 후에 면접을 볼 수도 있다. 읽는 뉴스에서 듣는 뉴스? 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이. 괜찮은 뉴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